아, 사랑초. 이 사랑초를 사실은 사랑초 혹시 길러보신 분? 사랑 안 하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꽃이 어떻게 언제 펴요? 사철 피죠. 계속 봄부터 나오셔서 계속 피는데 한 가지 좋은 거는 왜 사랑초라고? 모양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선생님? 모양이? 하트 모양? 사랑초 기르신 분 저녁에 이게 어떻게 돼? 오그라져요. 합쳐져. 예, 예. 합쳐져. 낮에는 떨어졌다, 밤에는 더 합쳐져. 그게 사랑초, 합장초, 사랑초. 그러니까 이파리가 오므러드는 게 뭐가 있어? 이파리가 오므러드는 게 아무래도 자기, 그 다음에 미모사, 신경초. 그 다음에 꽃도 피기만 하는 게 있고 장면은 피면서 며칠 지나 일주일 안 닷새 지나면 떨어지잖아. 폈다가 오므라들었다 하는 거. 폈다가 오므라들었다. 네? 아팔꽃, 연꽃, 새소가, 달맞이꽃, 추리, 양귀비. 그러니까 개패. 꽃도 피면은 이렇게 만개돼가지고 떨어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폈다, 오므러져. 이게 온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채소가를, 여름에 이제 채소가 지금 막 꽃 피잖아. 근데 갑자기 쏘내기가 오면 어떻게 돼? 오므러져. 온도에 따라서. 이게 이제 양성식, 햇빛을 많이 받아야만이 꽃이 피는. 그래서 이 사랑초는 잘 들으시라고. 큰 분에 옮겨 심으면 만식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한 30개 구하려고 할 때 이게 없더라고요. 시기적으로 조금 일찍 하든지, 여기 나무, 요거 있으면은 한 30개 구해가지고 집에 가면 이거는 죽는 게 아니잖아. 근데 겨울에 혹시 춥다. 겨울에는 어떻게 돼요? 겨울에도 잘 살아요. 네. 겨울에는 없어져. 추울 때는 이파리가 났죠. 뿌리가 났고, 네. 이파리로 아니 무슨 얘기냐면 겨울에 혹시 춥다, 자기 집이 춥다, 베란다가 춥다 그러면 어떻게 이건 우리는 얼어요. 근데 뿌리는 이 안에 뿌리는 어떻게 생겼어요? 아주 가늘어요. 뿌리는 둥글레가. 그러니까 감자처럼 이렇게 큰 건 아닌데, 그러니까 혹시 이게 도장했다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이게 썩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말리면 다시 싹이 나오고, 아니면 뽑았다가 그늘에다 말렸다 다시 씻게 되면 나오고. 겨울에 혹시 자기 집 쳐가지고 우리가 어느 경우인데 뿌리는 병원에서 안 온다. 그래서 사랑초는 이런 걸 계속해서 꽃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약간 그늘에서는 이게 도장해요. 그러니까 햇빛을 밖에다 하단에 심어둬요. 그 다음에 색깔이 이런 것도 있지만 사랑초. 그래서 사랑초가, 근데 혹시 큰 화분 있으면 큰 화분 옆에다 심어놔도 굉장히 어울리고 예쁘고. 그래서 사랑초가 쉽게 기를 수 있고 꽃은 꽃대로 부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요거를 구해서 하면 헬렛들이 개수가 안 돼가지고 그냥 샘플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삽목이 아니고 분주 쪼개서 심어. 그러니까 단연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쪼개서 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볼 텐데, 구근은 봄에 심는 구근이 있고, 그 다음에 가을에 심는 구근이 있다. 봄에 심는 구근.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거예요. 다음 중에 봄에 심는 춘식 구근은 어떤 거냐? 봄에 심는 것들. 칸나, 다리아, 그라디오라스 같은 건 봄에 심어주는 거고. 그러니까 봄에 심어주는 구근은 가을에 가서 어떻게 된다? 캐야 된다. 노지에서 월등한 칸나, 다리아, 그라디오 이걸 캐야 되고, 4월 달에 피는 알뿌리 식물 중에 4월 달에 피는 게 뭐가 있죠? 4월, 출입, 씨앗순수, 수선, 이런 것들 어디에 심는 거야? 가을에. 그러니까 추십. 가을에 심어주는 구근은 봄에 꽃 피고 난 다음에 한 달 지난 다음에 캔다. 그럼 출입이 언제 폈어요? 출입이 가을에 폈어요. 출입이
몇 월 달에? 4월 달에. 4월 달, 5월 달에. 그러면은 언제 캐야 돼요? 네? 6월달에 해야 돼. 꽃 피고 난 꽃이 피고서 지고서 1개월 지나야 내내 필 구근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심어주고 봄에 캐는 지금 캐는 우리가 먹는 양념 중에 뭐가 있죠? 심을 때 가을에 심어주고 마늘. 그러니까 마늘 심을 때 심고 마늘 캘 때 캔다. 출입이. 그래서 출입을 제가 뽑아왔어요. 뽑아왔는데 자, 출입을 이렇게 뽑아왔는데 잘 보시라. 자, 출입이 4월달에 폈어요. 펴서 지고 그다음에 얘가 더우면 추식국으로 더우면 어때? 더우면 마늘 더우면 이파리가 점점 갈색으로 변하잖아. 수분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더위를 싫어하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어떻게 이건 해가지고 출입은 해가지고 마늘 어떻게 보관해? 그냥 그늘에다가 통풍이랑 그늘에다가 보관하듯이. 그러니까 출입을 아주 전문적으로 할 경우가 아니고 조금인 경우에는 내가 뽑아가지고 이런 양파망이 있어요. 양파망 조그만 거기다가 매달아서 뒀다가 언제 심는다고? 10월달 심는다. 그럼 자 출입에서 처음 나올 게 많아요. 추식 부분에서 다음 부분 중에 껍질이 있는 거 유피 껍질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출입 부분이 껍질이 있잖아. 근데 껍질이 없는 게 있어요. 백합. 자, 이거는 또 한 가지. 출입을 심으면은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원래 있던 국은 모고는 없어지고 이건 없어요. 처음에 심었던 자체가 잘라볼게요. 처음에 심었던 국은 요거예요. 요게 점점 꽃이 여기서 꽃대가 나와가지고 꽃이 피다 보니까 얘는 희생이 돼가지고 없어지고 그 위에 뭐가 생겨요? 새로운 신구가 한두 개가 생긴다. 한두 개가. 내년에 필 구근이 요거는 내년에 분명히 필 구근이고 요거는 어떻게 내년에 피는 게 아니고 내후년에 피다. 그러니까 요거를 버리는 게 아니고 대개는 이제 요것만 해서 보관하는데 요거는 어떻게 1년 심을 때는 봄에 가을에 같이 심고 가을 되면 구근이 이렇게 커진다. 그럼 내년에 가서 심었더니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고 2개, 3개가 꼭 따로 생긴다. 2개, 3개가. 그러니까 심으면은 떠오르잖아. 2개, 3개가. 이거 이제 혹시 알릴미라고 보셨어요? 네. 수수 보라색. 부분 중에 제일 비싼 게 이게 알릴. 부분. 그러니까 출입 이런 것들은 다음 주에 부분이 소실되고 신구가 형성되는 거 해가지고 여기서 다리나 칸나 또 수선, 히아신스. 그럼 히아신스나 수선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늘어나는 출입은 없어지고 처음에 심은 건 없어지고 새로운 신구가 형성이 된다. 그 다음에 그라디오라스는 제가 안 캐왔는데 왜 꽃이 피려고 해서 조금 꽃이 필 때는 안 펴요. 그라디오라스는 아시잖아요. 그라디오라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심게 되면 옆에 새끼들이 엄청나게 새로운 뿌리를 잡으라고 그래가지고 화만한 새끼들이 엄청나게 많으십니다. 그거를 따로 길러서 내어내는 그 다음에 백합 같은 경우에는 백합 양표만 꽃이 있어요. 백합도 인경이라고 여기 양파시 양파 같은 것이 겹치어서 된 게 백합 부분이거든. 근데 그걸 인편을 잘라서 꽂으면 이렇게 뿌리가 내리고 싹은 싹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편을 잘라가지고 삽목을 이쪽에 삽목. 그 다음에 씨가 생기면 씨는 씨대로 번식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양하게 종자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뿌리를 삽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은행, 요걸 아까 궁금했었는데, 은행이, 그러니까 종자를 뿌리게 되면은 종자에 따라서 나오는 습성이 달라요.
아니, 요거는 뭐냐고, 여기. 요거는, 이게 은행이잖아. 그럼 맨 위에서 뭐가 하나 쭉 나오면서 쭉 나오는데, 길게 나오는데, 하나는 위로 올라가서 지상부에 가서 지상부로 올라가고, 하나는 밑으로 어떻게? 뿌리. 그러니까 하나는 위로 올라가는 거는 싹이 돼가지고, 자라는 거, 밑에는 뿌리가 되고. 그럼 요건 뭐냐, 요건 뭐냐? 그러니까 역할이 뭐냐? 양수. 배유라고 해, 배젓, 눈. 그러니까 쌀에도 쌀 눈이 있잖아. 그렇듯이 밤에도 보면 왜 끝에 가서 뭐 하나 나오는 게 있잖아. 그런 식으로 이건 요양분이잖아, 요양분. 얘가 자라서. 그래서 이건 나중에 저절로 없어져, 이건. 지가 알아서 가져가지고 얘가 자라도록 얘는 뭐 하는 거야? 얘는 양을 공급해가지고 얘는 희생이 됩니다. 사람은 엄마와 같은 역할, 사람에게 양수와 같은 역할. 그래서 아토피가 정말 되겠죠. 아토피가 두 가지로. 하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아토피가 생기는 사람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생기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라면서 아토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아토피가 생기는 건 왜 그렇게 하죠? 네? 그러니까 서양 음식이라는 거는 파스타뿐만 아니라 핫도그나 피자나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가공한 거예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엄마들이 커피를 탁 타요. 양수 자체가 탁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래적 밥을 먹은 게 아니고 서양 음식을 먹다 보니까 이렇게 다 커피, 뭐 콜라 이런 거, 콜라 색소, 설탕 얼마나 그 양수가 탁해가지고 양수 안에서 또 어린애가 아토피를 생겨가지고 나오는 게 선천적인 아토피고, 그 다음에 자라면서 환경이, 그러니까 이 안에 환경이, 이 안에 원래는 실내, 보통 대기 중에는 질소가 78%요. 질소가. 그 다음에 산소가 22, 3%가 돼야 되는데, 이 안에는 측정은 안 해봤지만 산소가 점점 20%, 21%, 20%, 19%가 있다. 그러니까 고층에 사는 고층 아파트에 사는 노인일수록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한다? 춘곤증 걸리는 것처럼. 춘곤증은 아시잖아요. 기력이 없고, 부력이 없고, 일어나기 싫고. 그 이유는 뭐예요? 땅 냄새. 네? 땅 냄새. 지역. 산소. 더군다나 고층 아파트에 사는 집에서 밀폐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환기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 지금 여러분들이 한 30명이 생활하다 보니까 어떻게 다 뭘 마셔요? 산소를 마시잖아. 산소를 마시면 우리 몸에서 뭐가 나와? 가스가스 나오고 밑에서 또 메탄가스 나오고 그 사람이 있잖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 이 안에 어떻게 해? 산소가 점점 부족해.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식물이다. 실내 공기를 어떻게 정화하는 거는 환기인데요, 환기. 더군다나 겨울에는 비싼 아파트일수록 유리가 어떻게 큰 유리잖아. 문을 열을 수가 없어. 근데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게, 우리나라 어떻게 기와집에 있던 초가집에 있던 문풍지라는 게 문풍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음식 문화가 가장 지혜롭게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 비빔밥.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쌈 문화가 이제 상추 좀 가져가고 있어요. 아까 이제 주고 살고 베풀고 살라고 그러는데,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돈나물도 그렇게 했는데, 봄 되면은 옛날에는 상추 한 숟가락 집에서 뿌렸잖아. 근데 지금 묘를 팔잖아. 한 판에 이제 30개 얼마야? 3, 4천 원 그렇게 하네. 그러니까 도시 녹음에서 텃밭가루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 이제 용기, 텃밭가루 용기가 3만 원, 4만 원, 싼 거는 5천 원부터 플러스 5천 원부터 3만 원, 4만 원 하는 거 밑에 부르마가 달리는 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어디다? 스트러블에서 스트러블 많이 되게 좋은 거 버리고 좀 깊은 게 있고 얕은 게 있고, 스트러블에다가 밑에 구멍 뚫어가지고 상추를 제 목욕탕 안 가져왔어요. 다
상추를 뽑아 먹었기 때문에 상추를 대개 8개 정도 심고 가운데 뭘 심으라고? 상추를 심고 가운데 상추는 이거 언제 끝나요? 상추를 조금 심으면 끝나잖아. 그러면 더 하면 어떻게 돼요? 농비기 안에서 쓰잖아. 그래서 상추는 여러분 되게 이제 조금 있으면 6월달 되면 끝나고 그 다음에 이 용기에다가 어떻게 고추나 토마토나 가지나 심어놓은 게 얘들 가을까지. 그래서 상추도 요거는 이제 교육용으로 쓰느라고 그러지 교회에서 뜯어 먹어야 돼. 그래서 상추가 그리스 시대에는 일종의 비아그라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상추를 먹게 되면 여러분들이 상추쌈을 먹게 되면 뭐 한다고? 졸리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상추쌈을 자주 먹여요. 네. 졸린 게 순간적으로 졸린 거지. 저는 아무도 참. 아침에 상추쌈 먹거든요. 계속 그냥 얼마나 드셨는지. 근데 졸린 거지 자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 순간적으로 조금 졸렸다 깨잖아. 그게 락틴이라고 하얀 게죠, 하얀 게. 그게 왜 좋냐면 그게 순간적으로 졸리지만 깨고 난 다음에는 머리가 더 맑아지고 기억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에는 쌈을 자주 먹여라. 그러니까 쌈만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또 공부 이렇게 싸서 바꾸고. 그러니까 쌈을 한국 사람들은 그냥 근데 서양 사람들 우리나라에 가서 놀란 것 음식 문화 보고 놀란 것 중에 쌈을 싸먹는데 그냥 싸먹는 게 아니라 뭐다 어떻게 해요? 네? 상추도 들어가지만 깻잎도 들어가는 게 있고 쑥갓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는 마늘 들어가죠. 또는 뭐 고추 이렇게 짜고 그다음에 삼겹살 들어가죠. 그것만 해서 먹으면 좋은데 거기다 밥까지 넣죠. 한 이만한 거는 입에 저기 들어가서 우물을 많이 쏙 들어가거든요. 그 사람들이 분수해 버리니까 야 자기들은 샐러드라는 게 뭐예요? 네, 샐러드. 채소는 칼을 대는 순간 영양분이 파괴가 돼요. 한국 사람들 어떻게 뜯어먹나? 뜯는구나. 그럼 한국 사람도 무슨 문화? 데쳐먹는 거야. 그러니까 당근도 그냥 먹을 때는 비타민이 10% 정도밖에 흡수가 안 되는 살짝 데쳐 먹을 때는 60%가 흡수가 되는 상태로 변합니다. 시금치도 그냥 먹는 것보다는 살짝 데쳐 먹을 때 거기에 있는 각종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다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그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생으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짝 데쳐 먹는, 익혀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금치를 데칠 때 그 국물이 오히려 영양분이 더 많이 떨어집니다. 시금치만 먹습니다. 그래서 상추도 뜯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수시로 먹일 필요가 있다. 쌈으로도 먹이지만 그렇게 한국 사람, 서양 사람 우리나라 와서 놀란 게 마늘이나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근데 고추에는 뭐가 많아? 비타민 C가 많아. 캡사이신. 그래서 고추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다이어트. 그 다음에 마늘은 양념 중에 마늘같이 살균력이 가장 강한 게 마늘이다. 그래서 무좀이라든지 아토피라든지 항상 양념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마늘만 제대로 먹을 수 있다면은 웬만한 병은 다 물리쳐 나갈 수 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다행히 마늘을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마늘은 그냥 있을 때는 냄새가 안 나. 그냥 냄새가 안 나. 마늘은 유황성분, 양파나 마늘. 그래서 이걸 지칠 때, 그러니까 대개 보면 칼로 아니면 칼 뒤로 해서 지칠 때 어떻게 눈물이 나고, 그 다음에 살균력이 굉장히 강하다. 그게 한국 사람은. 그 다음에 그냥 먹는 것보다는 그냥 먹는 건 위를 상하기 때문에 어떻게 식초나 된장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한국 사람 같이 서양 사람들은 콩을 먹을 때 그냥 살짝 어떻게 콩 연들 그 서양 음식 콩 요리 한번 봤어요? 한 가지밖에 없죠. 근데 한국 사람 뭐 어떻게 콩 요리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간장, 된장, 고추장, 콩나물부터 안 해먹는 거죠. 그다음에 콩, 버섯, 청국장. 한국 사람 같이 음식을 다양하게 많이 먹는다. 그래서 상추를 연대 먹을 수만 있다면 집에서 수시로 먹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게임 다음에 머리가 더 맑아지고 좋아서